맞춤형의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으로 국민들이 근심 없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BS 교통방송이 마련하는 색다른 토론 설전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새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뜨거운 논란을 빚고 있는 복지 관련 공약이죠. 그 가운데 특히 기초연금, 국민연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고 토론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네 분 나와주셨습니다. 각각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향대학교 금융보험학과 김용화 교수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윤성명 박사 나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고려대학교 사회학과의 김원섭 교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내가 만든 복지국가 대표십니다. 오건호 박사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분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색다른 토론 설전 이 시간은 TBS 홈페이지는 물론 트위터에서 여러분 실시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11.76%입니다. 고령화 사회를 넘어서 고령 사회로 치닫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는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뿐만이 아니라 노인 빈곤율이 심화되고 있는 것인데 결국 연금이 노후 복지의 일환이라고 봤을 때 우리나라 노인들의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짚으면서 얘기를 풀어나가는 것이 순서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의 심각성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부터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 교수께서 한번 시작을 해주실까요? 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지금 뭐 여러 가지 통계 기준에 따라 조금씩 다 할 수 있습니다만은 가장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통계는 OECD 통계입니다. OECD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한 45% 정도라서 네.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지금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지금 이제 그 노인이 되면 이제 그 소득이 없어지는 건 말인데 45%의 노인 빈곤이 나오는 것은 그만큼 사회보장 정책이 아직은 준비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연계해서 이 노인 문제 심각성을 좀 더 얘기를 해주시죠. 예, 제가 좀 덧붙이겠습니다. 우리 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월 말에 이제 노인 빈곤 통계가 OECD 기준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김영학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한 45.1%가 노인 빈곤에 빠진 건 사실인데 이제 이 문제를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독거노인의 빈곤율은 70.9%고요. 노인 부부가 45.1%, 그다음에 자녀와 함께 사는 노인 빈곤율이 15.4%입니다. 그래서 노인이라고 다 똑같이 이제 빈곤이 같은 상태는 아니고 어떠한 사회적인 상태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소득 불평등을 이렇게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가 지니 계수인데 우리나라 전체 연령층을 포함했을 때 지니 계수가 0.33입니다. 참고로 지니 계수는 숫자가 커질수록 불평등은 높은데 1에 가까울수록. 네. 근데 이제 노인 인구를 포함하게 되면 전 연령층에서 0.33이던 이 지니 계수가 0.49로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이런 수치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전체 연령층의 어떤 빈곤 어떤 상대적 빈곤에 비해서 노인들 집단 사이의 상대적 빈곤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 이런 부분도 함께 저희가 고려를 하면서 이제 문제 해결 방안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좀 덧붙이면 그러니까 인구 확정 문제하고 사회제도 문제 불일치가 특히 대한민국에서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은퇴 이후에 당연히 현금 소득이 중단되죠. 그런데 현금 소득이 중단되는 그 시기가 고령화 때문에 지금 계속 빠르게 길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선진국들은 고령화가 진전됨에 따라 그에 따른 노후 복지 제도를 같이 보완해서 진행이 됐는데
저희는 고령화가 진행됐는데 지금 노후복지는 굉장히 취약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차이가 커지고 그 차이가 바로 지금 광범위한 노후 빈곤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노후복지를 빨리 획기적으로 늘리는 게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빈곤의 정도를 좀 더 알고 싶은데요. 그 소득이 아예 없거나 뭐 자산이 아예 없는 그런 그 빈곤층,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빈곤한 그런 노인 빈곤율이 얼마나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걸 떠났어요. 이제 노인 빈곤 문제를 좀 더 덧붙이면 네. 이제 노인 빈곤 문제의 심각성은 그런데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첫 번째는 이 노인 빈곤율이 다른 계층의 빈곤율에 비해서 훨씬 높다는 것입니다. 평균적인 빈곤율이 한 11에서 12% 나온 반면에 네. 노인 빈곤율은 거의 45% 정도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다른 계층이 다른 세대에 비해서 훨씬 더 빈곤 위험이 높다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사회가 이제 98년 이후에 한때 이제 한때 이제 없어진 걸로 알고 있던 절대 빈곤이 다시 이제 증가하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원인이 이 노인 빈곤입니다. 절대 빈곤 인구 중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1990년에는 10%밖에 안 됐는데요. 2010년에는 45% 정도, 그러니까 노인 빈곤한 사람들의 45%가 노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사회 문제로서도 이 노인 빈곤을 잡지 않으면 우리나라 빈곤 문제를 잡지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말씀하시는 뭐 노인 빈곤, 노인 계층 내에서 빈부격차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원인은 이제 어떻게 보면 노후소득 보장 이런 것보다는요, 우리나라 노인들이 아시다시피 69세까지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노동시장에서 노인으로 가면 갈수록 그 직장에서 대우나 직장의 지위가 이렇게 양극화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납니다. 그 이전보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말씀 더 붙이면 지금 65세 이상 그 노인분들의 숫자가 우리나라에서 한 610만 명 안팎입니다. 네. 그 중에서 소득이 전혀 없는 노인분들이 한 200만 명 가까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노인들 사이에서의 빈부 격차도 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뭐 크면 클수록 그건 뭐 양극화 문제가 되겠죠. 또 그 부분은 어떻게 우리 현실에서 지금 어느 정도인지 좀 파악이 되고 있나요? 예, 예를 들면 노인들 65세 이상 노인들 사이의 빈부격차가 어느 정도냐면 네. 전체 토지 소유의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요 1%가 65세 이상 노인 중 1%가 전체 토지 소유의 한 55%를 보유하고 있고요. 1%가? 1%가. 네네. 또 소득 수준이 굉장히 높은 층들도 한 1% 정도가 상당한 어떤 금융자산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토론을 본격적으로 하겠지만 지금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비율이 65세 이상 노인 70%인데요. 그 기초노령연금을 받겠다고 신청한 노인분들 중에서 자산이 800억 가까이 되는 분도 기초연금을 받으시겠다고 신청한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제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노인 빈곤율이 OECD 회목 경제협력개발기 중에서 제일 높은 건 사실이지만 네. 앞으로 이제 기초연금하고 또 국민연금을 통합 운영한 국민행복연금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설계할 때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면 전혀 그 연금이 필요하지 않은 그러한 노인층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데 그들도 이제 기초연금의 수급자를 희망하는 그러한 사례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결국 이제 문제가 되는 이 기초연금 명칭이 국민행복연금입니다. 내년 7월 그 실시를 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서 이 문제를 이제 직접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국가가 노후연금을 주고 있는데 이 기초노령연금이었죠. 그런데 국민연금과 합해서 국민행복연금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체계가 좀 복잡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애초에는 뭐 누구에게나 20만 원을 준다고 했습니다만 국민연금의 가입 여부를 따져서 차등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또 이 부분이 말썽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줬을 때도 문제, 또 차등 지급해도 문제, 정말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가장 먼저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부터 얘기를 시작해 볼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이제 지금 지난 40여일 동안 인수위에서 이제 많은 고민을 하고 일단
대충 얼개가 나왔는데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국민행복연금 내에 이제 통합 운영할 그 기초연금이 65세 이상 노인들을 하위 70%하고 상위 30%로 나눠서 이제 지급을 하는데요. 하위 70%에 해당되는 어르신들 중에서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은 20만 원을 월 20만 원을 받을 예정이고요. 뭐 물론 이게 아직 뭐 입법화가 된 건 아니고 인수위 아닙니다만 네. 그다음에 국민연금이 있는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하위 70%는 최소 14만 원에서 월 국민연금 가입 기간 40년을 다 채울 경우는 20만 원 이렇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반면에 지금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하고 계신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 상위 30%는 그 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서 최소 4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국민연금을 못 받는 분은 4만 원 이렇게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좀 약간 복잡한데 4가지 그룹으로 나눠서 이제 운용을 할 예정인데 입법화가 된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이제 지금 대두되고 있냐면요. 이렇게 처음에 20만 원 월 다 지급하겠다, 차등 지급하게 된 이런 안이 나오게 된 배경은 왜 국민연금 열심히 가입하고 국민연금 받는다고 우리는 뭐 국민연금 지급 안 하냐? 이런 어떤 국민연금 급여 받는 사람들이 어떤 형평성 차원에서 일단 차등 이렇게 지급하는 그런 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입 기간이 길수록 더 이렇게 받게 하는 안이 나왔는데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기초연금은 뭐 박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지만 재원을 세금으로 이제 조달을 하는 제도입니다. 네. 세금으로 조달하는 제도의 속성상 기본적으로 어떤 연금 제도이긴 하지만 사회 정책적인 측면에서 빈곤한 어르신들을 좀 많이 도와준다는 취지가 좀 많이 있는 제도거든요. 근데 이제 뭐냐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긴 분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안정된 직장에서 월급을 많이 받는 분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형평성 문제를 하니까 차등 지급해서 가입 기간이 많은 거에 따라 기초연금을 더 지급하는 안이 나왔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우리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열심히 내고 싶어도 먹고 살기가 힘들고 그래갖고 국민연금 보험료를 못 냈다. 직장이 불안정하고 그런데 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다고 또 우리는 기초연금을 적게 주냐는 또 어떤 사회 정책적인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입 기간이 긴 사람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 연금 정책적인 부분하고 또 취약계층한테 더 많은 혜택이 들어가야 되는 어떤 사회 정책적인 면이 둘이 충돌하는 부분이 좀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이제 불평등 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의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트위터 의견을 보니까요. 그런 의견이 역시 있습니다. 연금 문제의 핵심은 불평등이다. 세대 간 불평등, 공무원과 국민들 사이의 불평등. 그런데 박근혜 정부의 논의 방향은 불평등 심화 쪽으로 가고 있는 듯하다. 공무원과 국민연금 간 불평등은 말도 없고 어르신 기초연금 문제만 대두된다. 어찌됐든 모두 다음 세대의 부담이다. 라고 한 이런 의견을 또 올려주신 분도 있는데요. 이렇게 국민들이 불평등이라고 느낄만 하다고 보시는지요? 전문가들께서 그 의견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사회자님께서 우리나라 빈부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그것이 임금 정책도 이제 가려서 줘야 된다. 기초임금도 그런 식으로 결론을 내리시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사회정책의 목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그 빈곤 완화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빈부 격차 완화가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세 번째는 뭐 가족 활성화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이 지향하는 바는 빈곤 문제를 완화하는 것이 가장 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빈부 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을 펴자면 다른 정책을 써야 됩니다. 뭐 자산 불평등. 왜냐하면 빈부 격차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노동시장에서 문제와 자산 불평등입니다. 자산 불평등을 위한 광범위한 개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초임금이나 임금 가지고 그런 개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다른 곳에서 하든지 아니면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기초노령연금이나 국민연금을 할 때는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빈곤 문제를 없앨 것인가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여기에 뭐 이것저것 다 들어와서 고려하다 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문제가 됩니다. 이게 아까 임수민 박사님 말씀하신 8천억 있는 사람이 기초노령연금을 이렇게 지원했다. 그런 건 아주 예외적인 사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각적이고 선동적인데요. 그런 문제 가지고 전체 틀을
흔드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약간 논점을 만들면 아까 사회자님이 트위터 의견을 소개해 주신 것처럼 지금 또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 제도의 급여가 괜찮다 이런 것도 알아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는 문제는 신뢰의 문제입니다. 불신이 큰 건데 지금 박근혜 정부가 정한 국민행복연금은 지금 현재 연금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더 부추기는 방안으로 지금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인데 아까 조금 소개해 주셨습니다만 하나는 형평성 문제고요. 내가 왜 국민연금 가입했는데 차등 지급하냐 덜 지급하냐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국민연금에 대한 제도 불신이 큰데 이걸 더 지금 더 불을 지르는 격이고요. 또 하나는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차등 지급을 당하는데 그 차등 지급의 원리가 가입 기간이 짧을수록 더 많이 차등합니다. 더 많이 덜 주게 되는데 가입 기간이 짧은 사람들이 노동시장에서 열악한 지위에 계신 분들, 소득이 작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차등 지급인데 그 차등 지급이 하우상박적으로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을 더 붙돋는 방식이 아니고 역진적인 방식으로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입자와 가입자가 아닌 사람 간에는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또 가입자 내부에서는 역진성 문제를 낳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원래 애초 공약대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별도로 설계되고 진행했으면 될 문제를 섞다 보니까 형평성과 역진성의 문제가 또 생기고 있고요. 아까 김원 선생님 말씀이 그럼 기초연금의 애초 이 제도의 목표를 뭘로 두어야 될 것이냐. 이거는 전문가들이나 혹은 정부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죠. 저소득계층의 빈곤을 해소하는 그런 공공부조 혹은 자녀부조로 볼 것이냐 아니면 우리 세대의 어르신이라면 최소한의 기본 생활권을 우리 사회가 보장한다는 보편복지, 보편연금으로 설계할 것이냐. 이거는 사실 가치와 관점의 차이인데 지난 공약에서 여야 모든 후보가 모든 노인한테 드리는 보편연금으로 이거를 공약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틀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이거는 공약 위반 혹은 신뢰 훼손이라는 문제까지 지금 겹쳐서 지금 제기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조금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인수위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사실 우리가 조금 더 체계적으로 안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국민들한테 이제 설득되는 과정이 거쳐서야 됐는데 지금 사실은 그 논란의 과정에서 그냥 중간중간에 정리되지 않은 상태가 나오는 바람에 그 부분마다 오해를 가지고 간 거거든요. 사실은 이제 국민연금을 헐어서 기초연금 재원을 쓴다. 이 말도 사실은 그 말 할 때는 아마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을 아예 그냥 구분해서 운영하겠다는 그런 그 개념이 아까 오근호 박사님 방금 말씀하신 그런 개념이 있었을 텐데 뭐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하기도 전에 이상하게 이제 헐어선다는 그 부분만 초점이 됐고요. 그 다음에 국민연금을 가입한 사람한테라든지 이런 사람한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 이야기도 사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우리나라 지금 기초노령연금이나 기초연금이 원래 기초연금의 성격은 모든 사람에 20만 원 주는 게 맞습니다. 뭐 예를 들면 그렇지만 현재 이제 그렇게 만들려면 현재 국민연금 제도를 어떻게 볼 것이냐가 정리돼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국민연금에서 뭐 100만 원 받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또 20만 원 다 주고 국민연금 100만 주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제도를 구조조정하면서 기초연금을 다 20만 원 준다 이런 식의 정리가 된다든지 이런 과정이 필요했는데 그런 과정도 없이 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바람에 국민들이 또 혼란을 가지고 온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일반적으로 기초연금 보험료를 안 낸 사람은 20만 원 주는데 국민연금을 가입한 사람한테는 기초연금을 안 주는 것이 틀렸다라는 그런 논의조차도 사실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 국민연금 제도의 성격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된 상태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 제도 자체가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기초연금적 성격과 소득비례연금 성격을 두 개를 같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은 이미 기초연금 정도를 받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다만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 중에서도 사실은 이제 너무 이제 가입 기간이 5년밖에 안 됐다든지 그렇게 해서 뭐 15만 원 정도 받고 이런 사람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기초연금에 해당하는 것도 못 받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정해 줘야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제도의 정리라든지 기초연금과의 관계 정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렇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국민한테 혼란만 주고 국민한테 이게 굉장히 이거 돈을 사실은 단돈 10만 원을 쓰더라도
이런 사회보장제도는 만들어짐으로 해서 국민 통합하는 데 기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지금 그 10조 원 정도의 돈이 쓴다고 하는데 1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갈등하는데 혼란을 부추기는데 지금 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이런 갑론을박하는 것 자체보다도 기본적으로 우리 이런 자리에서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과의 성격을 어떻게 할 것이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홍보를 정리를 해가지고 설명을 해야지 자꾸 국민들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잘못해 나가면은 또 이 토론 자체가 국민들 갖다 또 혼란시켜 줍니다. 그래서 차근차근하게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덧붙여서 설명하면요. 오건희 박사님이 뭐 빈곤 문제가 정책적인 목표의 문제일 수도 있다 얘기하셨는데 그것도 물론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현실적인 문제를 얘기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국민연금이 성숙한 2050년 이후에도 국민연금의 평균 급여 수준은 22%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 현가로 치면 한 44만 원 정도밖에 안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44만 원 플러스 지금 기초노령연금 20만 원 합쳐봐 64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거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빈곤입니다. 빈곤 완화이지 그거 가지고 더 이상의 목표를 추구하는 것은 좀 현실적이지 않다 그런 문제고요. 두 번째는 오건희 박사님이 뭐 역진적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근데 그것은 이제 보기에 따라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안은 인수위 안은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소득에 따라서 감액하는 것도 들어가 있고 연금 급여에 따라서 감액하는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70% 선을 따라서 소득이 낮은 사람과 높은 사람 사이의 차이도 있고요. 그래서 한쪽만 이렇게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소득에 따라서 분명히 급여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역진적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금방 김용학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연금의 성격이 중요한데 저도 물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좋은 것은 모든 사람한테 똑같은 돈을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걸 하려면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되잖아요. 돈도 있어야 되고 뭐 현실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고려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또 다른 것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알겠습니다. 보면 그러면 저희가 이 단계에서 아무래도 국민의 그 시선에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연금제도에 대해서 평소에 관심이 있었던 국민들은 별로 많지가 않고요. 국민연금제도 하나만 우리가 알고 있던 터에 기초연금제도라는 것이 갑자기 부상하고 이것이 뭐 전 국민에게 모두 주어지는 것인데 뭐 국민연금과 통합되고 하는 부분에서 두 가지가 뭐가 어떻게 다른 건지 또 기초연금이 도입되면서 국민연금의 위상에 문제가 생기는 것인지 실제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아직 해답을 구하지 못한 상태거든요. 일단 기초연금이라는 제도를 저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새 정부에서 이제 공약으로 내세운 것인데 기존에 기초연금 제도가 있었던 것인데 뭔가 좀 변화된 그런 공약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네, 그 기초연금 논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아까 좀 기회를 놓쳐서 조금 부연하고 그 논의를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트위터에서 내용을 우리 사회자님이 소개를 해주셨는데 불평등 뭐 그런데 어느 분도 패널 분께서 말씀 안 하시길래 제가 이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지금 뭐 공무원연금 같은 경우는 정부가 적자 보존액이 1조 5천억이 넘고요. 군인연금도 한 1조 원가량이 되고 사학연금은 뭐 전에 재정 추계에 의하면 2020년대 말에 기금 소진이 될 걸로 나왔는데 요새 추계에 따르면 또 2020년 초반 때 그 기금 소진이 나올 걸로 이제 나타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어떤 문제 제기를 하냐면 국민연금 처음에 급여율, 소득 대체율이라 그러죠. 근로기한 소득 대비 연금 받는 비율을 70%로 도입했는데 그걸 40%까지 낮췄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고통 감수 노력을 많이 했는데 굉장히 재정 불안정이 심각한 특수지역연금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래서 뭐 자리를 잡아가려고 그러면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자꾸 이런 얘기가 나와서 불신이 자꾸 돼도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 일반 사람들의 눈높이에서는 좀 불만이 좀 많은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책 당국에서 이제 충분히 좀 고려를 좀 하는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 대다수에게 해당되는 것은 일단은 국민연금 그리고 기초연금이기 때문에 오늘은 또 그 부분만 집중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불만은 그러니까 왜 국민연금만 자꾸 갖고 개혁을 하자 등등 그런 부분에 대한 불만이 좀 많은 것 같다. 그거는 이제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랫동안 있었던 불만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 하고요. 그리고 이제 기초연금 기초연금을 말씀드리면 이제
지금 현재 기초 노령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소득 하위 70%에 대해서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을 A값이라 그러는데요. 네. A값의 5%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1일부터는 97,100원 정도가 지급될 예정인데 네, 소득 하위 70%. 그런데 2007년 이 법이 도입될 당시 2028년까지 급여율을 A값의 10%, 그러니까 지금 급여 수준의 2배로 올리겠다는 법은 확실히 법안이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명문화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19대 국회입니다만 18대 국회에서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어떻게 재구조할 건가 하는 위원회가 국회 차원에서 열렸습니다. 2011년 동안. 근데 거기서도 굉장히 논의를 하다가 결론을 못 냈어요. 왜 그러냐면 참여정부도 마찬가지고 2007년 제도 도입할 당시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에서도 기초노령연금 성격을 어떻게 봤냐면 우리 모두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OECD 회원국 중에서 우리 노인 빈곤율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이유는 지금 많은 노인분들께서 국민연금에 가입할 기회가 없어서 노후 빈곤율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노인 빈곤율.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준보편적으로 이 제도를 운영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국민연금 수급자가 많이 생기면 노인 빈곤율이 예전보다는 떨어질 테니까 그때는 수급률을 좀 줄이는 대신 빈곤 노인한테 더 많은 혜택이 가는 쪽으로 이 제도를 개편하자는 게 참여정부하고 이명박 정부의 기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정치권에서는 여러 가지 사회적 정책 압력이 있다 보니까 이 수급 대상도 좀 늘리고 급여도 빨리 올리자. 네. 이런 관점에서 여러 압력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대선 공약에서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다 같이 거의 준보편적인 제도로 확대하고 급여는 2배로 올리는 쪽으로 이제 공약은 나왔는데 막상 이걸 이제 실행에 옮기려다 보니까 소요 재원이 원래 이제 박근혜 정부의 공약이 뭔지는 지금 불투명합니다만 이제 문자 그대로 월 20만 원을 65세 이상 모든 노인분들한테 지급을 한다 그러면 당장 내년에 13조 원 정도의 1년간 예산이 소요되고 2017년에는 한 17조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걸로 이제 네. 추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취지는 좋으나 워낙 많은 돈이 이제 소요될 걸로 예상돼서 거기에서 적절한 어떤 타협책을 지금 마련하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후보 시절에 공약으로 내세운 것 중에 기초노령연금을 현행 소득 하위 70%에게 주는 그 금액을 일괄적으로 20만 원 올리겠다는 공약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것이 인수위에 가서 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이런 변화가 있었던 근데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해석을 갖다가 좀 다르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바꿔서 모든 어르신들한테 20만 원 지급한다라는 조항이 첫 번째 조항이 있지만 다음 조항에 현행 국민연금 제도를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권치어서 어쨌든 재구조화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기초노령연금 통합해서 그 이야기는 이 두 개를 모아서 보면은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이든지 공무원연금이든지 기초노령연금이든지 대한민국 어르신들은 최소한 20만 원의 소득 보장을 하겠다 월. 그 개념으로 일단 이해를 하고 그런 2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해서 현행의 기초노령연금이라든지 국민연금 제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와 관련된 구체화하는 방안들이 지금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초반에 이제 이야기가 인수위나 이런 쪽에서 혼란이 좀 생긴 것 같아요. 언론에서 이런 공격도 있고 하다 보니까 모든 어르신한테 20만 원 줘야 된다고 하니까 그걸 갖다가 이런저런 소득이 있든 없든 다 20만 원 줘야 되고 이런 식의 굉장히 혼란이 발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조금 더 그것은 보편적 복지 찬원이니까 누구에게나 20만 원 가는 건 맞지 않습니까? 누구에나 20만 원 준다는 것은 국가가 보장하는 연금 제도에 대해서는 누구에나 20만 원 주는데 이미 받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예를 들면 공무원연금은 평균 한 170만 원, 180만 원 받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한테 또 20만 원 준다면 이거는 나라 돈이 아무리 넉넉한 나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국민연금도 사실은 100만 원, 지금 이건희 회장 같은 사람 120만 원 넘게 받습니다. 그러면 120만 원 받는데 또 20만 원을 준다.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행 국민연금의 제도에 대한 조정을 하면서 모든 국민한테 20만 원 준다는 그 제도를 갖다가 녹아들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현행금 많이 받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20만 원 준다는 것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예. 공약을 해석하는 예. 데서 이제 조금 문제가 발생한 것 같은데 분명히 그 박근혜 대통령 후보 시절의 공약은 보편적으로 노인들에게는 그 65세 이상 노인들에게는 소득과 관계없이 20만 원을 지급한다로 아마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이해를 한 부분이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낳고 있는 거 아닌가요? 좀 덧붙이면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러니까 지금 인수위원회나 정부 쪽 관계자들께서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사실 국민들은 굉장히 황당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문자 해독 능력만 있다면 네네. 모든 노인들한테 지금보다 2배, 그러니까 20만 원을 주겠다고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옆에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합한다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그럼 이 통합의 의미가 뭔가? 저는 기초연금은 지금 지자체가 관리하고요. 국민연금은 국민연금 공단이 관리하는데 이게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로 재설계되니까 대상이 같으니까 관리 주체도 하나로 하자. 저는 관리 주체 통합으로 이해를 했어요. 근데 만약 20만 원을 지급하는데 국민연금 받는다는 이유로 그 20만 원의 일부를 삭감하는 거라면 그걸 내용을 적었어야죠. 그 내용을 적지 않고 모든 노인한테 2배 준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그 통합이라는 말은 국민연금 받는 거와 연동해가지고 까는 거다. 이거는요. 진짜 불통입니다. 그거는 그거는 이건 지금 진짜 꼼수예요. 아니 그거는 전문가로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걸 갖다가 지금 이게 지금 선거하는 것도 아니고 전문가로서 기초연금을 깐다는 이야기로 해가지고 모든 국민한테 기초연금 이야기할 때는 전 전문가가 국민연금 제도를 갖다가 그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과로 이원화한다는 그런 개념을 전제로 할 때 그런 말이 가능한 공약에 것이지. 그거 그런 이원한다는 것이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 통합 운영한다는 이야기, 그 이야기죠. 그걸 갖다가 그런 식의 개념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연금 수급자한테 모두 다 20만 원 다 줘야 돼. 그럼 공무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공무원 연금 200만 원 받는 사람한테도 20만 더 주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런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김영하 지금 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일반 국민들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두 제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제 기초연금을 하나의 단일 제도로 보편연금으로 완성시키고 별도로 20만 원 준다 그러면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걸로 유권 해석 가능하다고 봐요. 지금은 국민연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특수직역연금 대상자들인 공무원연금은 이와 별도로 한다. 예를 들면 그래서 공무원연금을 받는 사람들한테는 기초연금 20만 원 지급되지 않는 것이라고 그 공약을 해석했을 때 저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 해당 대상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국민연금 해당 대상자들한테 공약을 걸면서 두 제도는 통합을 합니다. 근데 기초연금은 모든 노인한테 20만 원 줍니다. 그러면 65세 이제 넘으시는 분들은 다 20만 원 받겠구나. 내가 국민연금에 가입했든 안 했든 국민연금에 얼마를 받든 이렇게 해석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상식이죠. 그건 상식이 아니고요. 그거는 뒤에 인수위 과정에서 그냥 만들어내진 언론에서 말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만들어진 것이죠. 그렇게 해석하시죠. 김 교수께서는 그것이 그 공약에서부터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셨던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원래 이론적으로 기초연금을 도입한다는 이야기는 국민연금의 구조개혁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안에 기초연금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국민연금, 기초연금 성격을 받고 있는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또 기초연금을 또 준다. 이거는 기초연금 2번 주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연금 가입하고 국민연금에서 돈 받는 사람들은 국민연금 아예 못 받는 사람보다는 넉넉한 사람들이거든요. 지금 기초연금 자꾸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국민연금 못 받거나 국민연금 받더라도 너무 작게 받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 제도 보완을 하기 위한 제도인데 이걸 갖다가 전체로 해가지고 국민연금 받는 사람한테도 예를 들면 120만, 130만 받는 사람한테도 또 기초연금 20만 원까지 주는 걸 전제하는 이건 아니다는 얘기예요. 기초연금에는요. 우리가 오늘 내일 논란은 아니고요. 우리가 오래전부터 1998년부터 지금까지 논의를 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주제이고 제가 말씀드리건데 어떤 안을 내놔도 문제가 있을 겁니다. 인수위안 그대로 해도 누가 분명히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 이제 김영하 교수님 말씀하신 20만 원 국민연금 균등부 국민연금의 일부와 기초연금을 합쳐서 20만 원 그걸 다 채워주자 그 이야기는 인수에서 잠깐 나오긴 했는데 결국은 이제 합의를 얻지 못하고 폐기된 안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이렇게 막 논란이 많고 서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다 모든 걸 다 충족시키기 힘듭니다. 그래서 3가지 기준이 있었습니다. 모든 국민한테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두 번째는 국민연금 가입자한테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최대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세 번째, 재원 조달이 가능해야 한다. 이 3가지가 동시에 추구하고자 했던 그런 목표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씩 뜯어보면 다 문제가 있습니다. 재정 조달만 해도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10조, 13조인데 이걸 어떻게 다 할 거냐.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왜 이렇게 덜 받아야 되냐. 그리고 왜 모든 사람이 기초연금을 다 줘야 되냐. 뭐 이건희는 왜 받느냐. 뭐 이런 식의 하나하나를 뜯어보면 다 문제가 될 수 있는 아닙니다. 인수위원. 하지만 그 세 개를 다 이제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 나간다는 점에서는 뭐 최선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국민연금을 못 받거나 받더라도 제재 생계 위하를 받는 사람들에게 기초연금을 제공해서 이 사람들이 절대 빈곤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우리 공약을 판단하고 공약의 실현을 판단할 때 이런 핵심적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야지 문구와 자구가 맞니 안 맞니 그런 이야기는 약간 그렇게 건설적인 이야기는 아닌 겁니다. 물론 이제 저는 김영하 교수님 말에 약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당선자가 문구대로 약속을 지킨 거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것은 비판받을 수 있지만 하지만 이제 이 안이 과연 이 공약의 핵심 취지 살리고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은 다르죠. 이 안은 핵심적인 취지는 저는 살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인수위에서 풀었기 때문에 국민한테 끊임없는 논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제가 지금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을 2층 구조화하자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현행 국민연금제도를 갖다가 존중하면서 기초노령연금 제도를 기초연금의 성격에 가깝게 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은 기본적으로 현행 국민연금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최저보증연금 이런 게 사실은 기초연금이라는 게 아니죠. 최저보증연금 개념으로 깔아주는 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인 대안이거든. 그리고 지금 사실은 지금 그런 개념에서 봤을 때 현행 그 인수위 안도 기초연금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 최저보증연금 개념에 한 20만 원 정도의 재정 보증을 하겠다 하는 그런 개념에 가깝고요. 뭐 그런 과정에서 이제 예를 들면 소득이나 가입 기간에 따라서 조정 구간이 항상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조정 구간에 따라서 조정한다. 뭐 이 정도 개념으로 이제 인수위에서 정리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이제 한계가 있는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논의들을 갖다가 이렇게 국민들한테 이렇게 그 의견을 받는 과정이 되는 인수위가 그 인수위가 지금 사실은 가장 큰 문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달 반 내에 모든 답을 갖다가 다 냈다는 이게 사실은 국민들한테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거는 사실은 돈 한 푼을 더 주고 받아도 개인적으로 받아도 이거는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게 국가적으로 엄청난 10조 원 이상 돈을 갖다가 한 달 내에 구체적으로 누구한테는 얼마 주고 누구한테 얼마 주고 이거는 아니 나왔다는 이 자체가 사실은 인수위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실. 네. 그러니까 사실 계속 당황스러운 건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 저를 포함해서 4분 전문가가 계신데 각자 나름의 연금 개편안을 갖고 계세요. 10분의 학자가 계시면 10개의 안이 있습니다. 그만큼 복잡합니다. 지금은 그 10개의 안을 가지고 무엇이 제일 합리적인지를 따지는 토론의 장도 필요하지만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이 토론하는 이유는 대선이 끝났고 당선인이 나왔고 당선인이 국민한테 약속한 연금 공약이 있습니다. 그 공약들이 이행되는가의 여부를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러다 보니까 문구가 왜 그게 아무것도 아닙니까? 그게 대국민의 엄청난 약속이죠. 근데 그 문구는 문구일 뿐이다라고 하면 제가 지금 복지시민단체에서 일하고 있는데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저는 솔직히 이런 답을 원했습니다. 재원도 저희가 충분히 마련했습니다. 모든 어르신한테 20만 원 드리겠습니다. 근데 진짜 해보려니 저희가 조금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을 써보려고 그러는데 반대가 많으시군요. 그거 안 되겠네요. 그러면 불가피하게 국민연금 가입을 하신 분들한테는 차등 지급했더라도 재원을 조금 줄여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물론 공약은 수정이지만 정직한 겁니다. 근데 지금은 정직하지 못하게 애초 공약이 그런 게 아니겠다 하다 보니까 국민들 지금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불신이 더 깊어지고 있는 거고요. 이 박사님 붙으시죠. 그 부분에 네. 대해서 이제 복지부 진영 장관 내정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선거 과정에서 이제 공약들이 캠페인화하다 보니까 이렇게 굉장히 이제 이렇게 아주 집약된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사과하는 부분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가 어떤 안을 갖고 얘기를 하기보다 일단 국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공약집에 있는 내용 자체는 한 80-90% 이상 분들은 일단 월 20만 원 지급받는다. 그렇게는 받아들인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받아들이냐고 비판하는 거는 그건 좀 옳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 김영하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인수위에서 너무 구체적인 안을 짧은 기간에 만들려다 보니까 네. 굉장히 서리근 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전선이 너무너무 확대가 된 거죠. 이제 원래 공약이 그거다 아니다 해서부터 시작해서 국민형 기금을 좀 갖다 쓴댄다, 또 아니면 형평성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차등 지급한다, 이런 문제가 다 섞이면서 지금 이 문제 자체가 본질보다는 굉장히 어떤 감정적인 문제로 좀 흐르고 있는 부분들이 네.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이렇게 차분하게 가라앉힌 상태에서 그렇게 하시죠. 네. 예, 조금 가라앉히시고요. 저희 그러면 정말 국민의 시선에서 여쭈고 싶은 게 근본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에 그러니까 기초노령연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제도 시행해서 계속 해왔었죠. 근데 새 정부는 지금 이 두 가지를 통합해서 국민행복연금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처음부터 이걸 통합하려고 했던 시도가 그렇다면은 이 문제가 있는 겁니까? 그냥 따로따로 가는 게 옳았습니까? 어떤 것이 더 나았던 건가요? 따로 가는 게 옳다고 보고, 공약도 당연히 저는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기초연금은 현재 세금으로 어르신들한테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재원 방식이 다르죠. 가입해서 보험료를 내는 조건으로 해서 나중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노인이 되면 국민연금 가입과 무관하게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국민연금을 가입했으면 내가 낸 보험료와 연동돼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받는. 그래서 저희가 2007년도에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됐는데, 그전에는 국민연금 단일체계였어요. 그러다 그때 기초노령연금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노후연금 소득보장제도가 이원 체계로 된 겁니다. 기초연금이 아래로 깔리고 자기 보험료와 국민연금 가입과 연동된 국민연금 급여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둘은 재원 구조가 달라요. 시스템이 달라요. 그래서 두 가지를 받는. 네. 그리고 이 방식으로 가게 되면 인수위원회에서 왜 그걸 고민합니까? 65세 법정 연령이 65세 이상 되신 분한테 20만 원 드리고요. 또 그분한테 또 세금을 요청하고 깔끔하게 진행될 수 있던 것들이 지금 뒤틀리고 있는 거죠. 이를 통합하려다 보니까. 지금 통합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주신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통합 운영한다는 개념을 갖다가 여러 가지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일단 관리 운영이 지금 따로 운영되고 있어요. 모든 노인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노령연금이나 국민연금이나 다 노인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데, 일부분은 이쪽에 하고 일부분은 이쪽에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둘 다 받고, 이런 식의 이제 혼란이 생기기 때문에 일단은 통합해서 관리 운영을 일단 통합한다. 이 개념은 그런 개념을 일단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전부터 예. 통합에 대한 논의도 있어 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우리 2007년도에 법 개정할 때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과의 통합 운영과 관련된 것을 이미 그 부대 조건에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 논의는 계속되고 있는. 그런데 그 통합이라는 것이 그냥 관리 운영상에 있어의 개념을 갖다 일단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뭐 제도를 갖다가 흘러가지고 국민연금 제도하고 일반 국민 걱정하는 거는 지금 통합 운영한다니까 네. 국민연금 기금하고 기초연금의 개념인 그 부분을 합해서 돈을 갖다가 서로 주고받지 않느냐, 이런 네네. 이야기를 걱정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건 아닌 것으로 일단 국민들은 인식하는 게 좋겠다. 아, 그런가요? 예. 그런데 일단은 지금, 국민연금은 국민연금 기금대로 운영되는 거고. 국민들 예. 의견은 정말 아닌 것이 예. 트위터 의견 제가 들려드릴게요. 결국 국민연금 돈 꺼내 쓴다? 이런 의견을 지금 갖고 계신 겁니까? 그리고 오해라는 의견을. 갖고 계신 거죠. 국민연금은 사유재산이므로 개인의 동의 없이 함부로 쓰는 것은 재산권 침해다. 또한 국민연금은 가입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훗날 돌려주는 것이고, 기초연금은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다. 성격이 다른 만큼 재원 조달 방법도 달라야 한다고 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세요. 국민들 말씀 네. 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냥 관리 운영을 통합한다는 개념으로 일단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재정을 통합한다. 물론 두 가지의 제도를 갖다 서로 이게 이제 모순이 안 되도록 조정하는 그런 부분은 있어야 되겠지만, 네. 뭐 재정을 통합해서 운영한다. 이 개념은 박근혜 대통령이 명확하게 했습니다. 예를 들면 국민연금 기초연금 재원을 위해서 국민연금을 건드리지 않겠다. 이거는 네. 절대 건드리지 않겠다. 이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재정이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갖다가 국민들이 이 자리에서 확실히 인식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논란이 생기냐면, 일단 뭐 인수위 안이 나왔고 이 안을 바탕으로서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께서 취임을 하시면 아마 행복연금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구체적인 안의 조율 작업을 들어갈 텐데요. 네네. 분명히 지금 저희가 명확히 해야 될 건 뭐냐면, 이제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보험료를 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사회보험 제도고,
지금 현재 기초노령연금은 세금으로 재원을 조달해서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70%한테 이제 지급을 하는 제도입니다. 네네. 그래서 예전에 2007년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부칙 조항으로 단 건 뭐냐면 18대 국회 회기 내에 성격이 다른 두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발전 방향을 모색할 건가에 대해서 재구조화를 논의하기로 했었습니다. 이 재구조화는 지금 국민행복연금의 통합 논의하고는 약간 좀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다르죠? 네, 오건호 박사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재구조화는 국민연금이 하나 그냥 있고 기초노령연금이 별도로 둘로 네. 따로 갈 수 있는 여지가 많은 논의 구조였고 네. 지금의 이제 인수에서 논의됐던 안들은 네. 둘을 어쨌든 어떤 식으로는 좀 합치는 데 방점이 더 네. 많은 제도다 보니까 성격이 다른 제도들을 이제 어떻게 통합하느냐 이런 관점에서의 어떤 논란들이 많이 태도가 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만약에 그렇게 통합이 되면 국민연금의 재원도 같이 통합되는 게 또 자연스럽지 않나요? 이제 통합은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재정 통합, 급여 통합, 그리고 이제 관리 통합 이 세 가지가 있고요. 네. 그 재정 통합이 되면 이제 보험료를 끌어쓰고 뭐 이런 거죠. 네. 근데 그것은 이제 포기가 됐고요. 완전히 그 포기가 됐고 인수위 안에서 인수위에서 포기가 네. 됐고요. 남은 것은 이제 관리 통합과 급여 통합입니다. 관리 통합은 될 것 같아요. 오건호 박사님도 반대하시지 않은가. 국민연금공단에서 아마 통합적으로 공단이 어떤 때는 뭐 통합적인 어떤 관리 공단에서 관리할 것 같고요. 그건 네. 될 것 같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급여 통합이죠. 급여 통합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지금 인수위안은 그 기초노령연금 급여가 두 가지 연동돼 있잖아요. 하나는 소득에 연동돼 있고 하나는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기간에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문제죠. 이제 그 통합의 문제인데 소득에 따라서 이제 연동된 것은 사람들 사실 별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제 똑같이 주면 왜 이건희도 똑같이 받냐, 뭐 오히려 더 불만이 많은 것 같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가입 기간에 따른 연동이죠. 근데 이걸 이제 물론 완전히 연동하지 않고 중립적으로 가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건호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는 국민연금만 가지고 공적연금 하나만 가지고 그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이렇게 국가가 관리해 오다가 이제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이 들어왔어요. 그럼 이제 두 가지가 되는 거죠. 이게 이번 개혁은 우리나라 공적연금의 상당한 그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박근혜 정부가 여러 가지 복지 공약을 했는데 다른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기존의 정부에서 해왔던 것의 연장입니다. 약간 확대하든지 뭐 선택적. 하지만 이것은 그 박근혜 정부가 시도하는 그야말로 새로운 개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실패했던 것을 시도했던 측면에서. 그래서 그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지금까지는 하나만 가지고 했기 때문에 통합할 이유가 없었죠. 하지만 이제 국가가 이제 두 가지 수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두 가지 수단이 통합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너무나 당연하고 두 가지가 서로 발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뭐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그거 일환이에요. 제가 볼 때는 저도 뭐 완전히 동의하지 않지만 그 가입 기간에 따라서 연동하는 것도 그것이 일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우리 김은석 교수님 그게 직접 참여하셨으니까 이제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게 말이 오해가 되면 안 되는 게 국민연금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국민연금 받는 사람은 현재대로 보험료 내고 현재대로 급여 받는 겁니다. 다만 기초연금을 갖다가 보완적으로 할 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라든지 그 소득 수준이나 이런 것들 감안해서 기초연금 수준을 조정한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그대로 있고 기초연금을 조정한다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지. 이렇게 통합 운영한다고 잘못 이야기를 하면 국민연금 급여 산식도 바뀌는 거로 또 오해를 하시거든요. 그거는 아닌 것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예. A하고 B가 있었는데 기초연금 급여와 국민연금 급여가 있었는데 A 플러스 B를 해서 산술합계가 아니고 통합하면서 국민연금에서 그거를 제하든 혹은 기초연금 20만 원을 14만 원으로 제하든 국민 입장에서는 어느 쪽에서 제하든 합산이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통합의 결과로서. 합산이 크지죠. 어떻게 작아집니까? 아니 해는 국민연금보다 더 많이 해는 국민연금보다 적게 받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적어진다고 이야기하십니까? 아니 기초연금 20만 원 공약이 있지 않습니까? 현행법에서도 자꾸 해는 국민 그렇게 기준으로 이야기하시는 지금 공약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좋습니다. 일단 공약에서 기대했던 바를 이제 오 박사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인수위의 조정을 거친 안에 따르면 어쨌거나
국민연금을 꾸준하게 오랫동안 부어왔던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비슷하게 받거나 이런 것을 볼 때 상당히 불편한 마음이 들게 돼 있는 것은 인지상정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걸 갖다가 국민들한테 오해를 부식시켜 드려야 된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국민연금을 지금 현재 80만 원 받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국민들이 80만 원 받는 것 갖다 구조를 보면은 그 80만 원 중에서 자기가 낸 보험료로 받는 것 이자까지 다 합해 받는 40만 원밖에 안 됩니다. 40만 원은 세대 간 재분배에 의해서 받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세대 간 재분배로 받는다는 것은 이거는 자기가 낸 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세대 간 재분배 승기를 가진 게 바로 기초연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미 국민연금 80만 원 받는 사람은 4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국민연금 보험료를 낼 수 없었던가 내지 못했던 사람은 그런 기회조차도 박탈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야기는 그런 이 제도 상에 있어서의 그 사각지대라든지 그 이미 당연히 그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조정하는 성격이 강한 겁니다. 그런 성격이 강한 건데 이걸 갖다가 자꾸 국민연금 받는 사람 80만 원 받는데 이 사람은 보험료 냈던 사람이고 이 사람은 보험료 안 냈다는 왜 20만 원 받냐 이렇게 이야기하게 하면 국민들 계속해서 흥분시키는 거죠. 그게 아닌데 이미 국민연금 받는 사람은 기초연금에 해당하는 액을 이미 받은 거죠. 그러니까 아마 그 80만 원을 설정해서 지금 말씀하시니까 분명히 좀 차이는 그래서 제 이야기는 이제 그 국민연금 중에서도 너무 작게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40만 원 이하 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30만 원? 이런 사람들은 지금 조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기초연금 그 조정 구간을 이미 두고 있고 그걸 갖다가 지금 인수위안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예를 들면 국민연금을 받아도 너무 작게 받는 사람은 기초연금보다도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조정 구간을 분명히 두겠다는 거고 그 조정 구간에 대한 대안을 갖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자꾸 국민들한테 설명을 해야지 이걸 국민연금 받는 사람들은 보험료 열심히 내가지고 했는데 왜 기초연금 받는 사람들은 왜 그저 보험료도 안 내고 받느냐? 그 국민연금 받는 사람들이 자기가 낸 돈만 받는 게 아닌데요. 국민들한테 이렇게 설명하라고 지금 저희들한테 요청하지 마시고 선거 때 이렇게 먼저 설명을 하셨어야죠. 지금 김영하 선생님처럼 이해하시는 분이 제가 그냥 감히 말씀드리면 5천만 국민 중에 한 10명밖에 안 됐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죠. 보십시오. 지금 국민연금 안에 기초연금 몫이 있다 그러는데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은 별도의 완전한 별도의 법입니다. 재원이 다르고. 어떻게 국민연금 안에 기초연금이 들어가 있습니까? 별도의 재원이 왜 되는 게 세대간 재분배 승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소득 재분배 변수가 있는데 그거를 선생님은 기초연금이라고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5천만 명 중에 10명 외에 누가 그렇게 해석을 합니까? 자세히 설명을 해야죠. 이제 전문가가 그거 하라고 전문가 아닙니까? 그럼 공약을 국민연금 받는 것하고 공약까지 비교할 때가 아니라니 선거 끝난 지 윤 박사님 그럼 얘기를 들어보죠. 네, 제가 이명박 정부에서도 그 100대 국정과제 기초연금 도입안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김용하 교수님도 그때 이명박 정부 인수에 참여를 하셨고요. 그걸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 그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재구조를 위한 소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거기 안이 네 개 안이 있었어요. 하나는 따로따로 가는 우리 오건호 박사님처럼 따로따로 가는 안하고 지금 우리 김용하 교수님 말씀하시는 같이 합치는 안 세 개가 있었는데 결국 그 통합 소위원회에서도 그 재구조 소위원회에서도 합의를 못 받고 그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국회 차원에서 1년 논의했는데도 합의를 못 봤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부 입장은 따로 가다가 나중에 줄이는 거고 또 다른 쪽에서는 그걸 뭐 어떻게 합치는 것까지는 국회에서 논의를 안 했습니다. 근데 지금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그 공약 내용뿐만이 아니라 인수위에서 논의됐던 내용을 다 자기 편하게 다 해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뭐 다 틀려요. 그 인수위에 있다는 분들도 얘기 들으면 기자분들 통해서 지금 제가 들어보면 그래서 그런 거보다는 이 문제가 예전부터 이제 하루아침에 인수위에서 이걸 논의한 게 아니고 이미 10년 가까이 이게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통합 운영하고 재구조하는 다른 개념이고 그래서 통합이 본질이 뭔지에 대해서는 이제 복지부 장관 내정자께서 복지부 장관이 되면 분명히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관리 통합, 급여 통합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왜 민감하냐면 관리 통합하는 부분에서도 많은 국민들이 지금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이건 하루빨리 정책당국에서 빨리 밝혀주셔야 될 것 같은데 대통령께서도 국민연금 기금으로 기초연금 재원을 활용 안 하겠다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많은 분들이 지금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건 관리를 통합하다 보면 아무래도 기초연금으로 나갈 돈이 많아지니까 어느 순간엔 자동적으로 국민연금 기금이 그걸 흘러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하루빨리 절대로 그럴 일은 없다고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지금 전문가라고 네 사람이 여기 앉아서 논의하는데도 생각이 지금 다 틀리지 않습니까? 받아들이는 게. 예. 그래서 그걸 좀 일단은 정책당국에서 하루빨리 명확하게 가이드라인 제시해줘야
그 안에서 어떻게 이걸 효과적으로 재구조 또는 통합을 할 건가에 대해서 논의가 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김원석 교수께서는 인수위 뭐 참여를 좀 하신 걸로 들었는데 그럼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를 좀 제대로 알려주시면 저희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엄청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인수위에 근처도 가본 적이 그러신가요? 네. 가본 적이 없고요. 그냥 인수위 저도 언론 보도나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알았고, 근데 그런 겁니다. 이게 그 김영하 박사님 교수님께서 약간 좀 어렵게 설명해 준 바가 있는데, 우리가 이 국민연금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런 겁니다. 국민연금은 평균 소득자가 있잖아요. 자기가 낸 것에 비해서 2배를 받습니다. 1.8배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 8배 나머지는 무슨 뭐 다른 미래 세대가 준다 이런 게 아니고요. 사실은 그 국가가 보조해 주는 겁니다. 명확히 국가가 보조해 주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물론 가장 이상적인 것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는 게 기초연금에서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상적이 저 생각하는데, 만약에 거기에서 어떤 부분, 그 재정 문제 때문에 어떤 부분을 감축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국민연금 받는 사람을 감축할 것인가, 아니면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사람을 감축할 것인가, 이런 문제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국민연금 받는 사람이 이미 보조금을 그만 받고 있는데, 그리고 그게 기초연금 받은 기초연금 100% 보조금입니다. 100% 그러니까 이중의 보조금을 받고 있는, 그러니까 세금으로 받고 것이죠. 또 국민연금 보험료를 자기가 되돌려 받는 게 아니고요. 국민연금 보험료에다가 국가의 보조금 합친 걸 받고 있는 겁니다. 그게 사실이고요. 근데 그걸 잘 안 알려져 있을 뿐이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는 데가 국민연금 수급자는 보조금을 2군데서 받고 기초연금 받는 사람이 이제 한 군데서 받는 겁니다. 물론 다 주는 게 좋죠. 저는 다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재원이 모자라서 어떤 부분을 잘라야 되면, 삭감해야 되면 국민연금 가입자 부분을 많이 자르면 안 되죠. 일정한 부분을 자르는 거. 지금도 너무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모두가 다 이익을 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덜 이익을 보는 거지, 뭐 손해본다, 아무도 손해보는 사람 없습니다. 다 이익을 보고 있죠. 네. 근데 어쨌거나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국민연금 수급자는 뭐 다 이제 보조금을 자기 보험료된 거 대비 더 받으니까 거기서 적당히 조절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은 지가 앞으로 국민연금 제도 발전 방향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건 멘트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국민연금의 보조금이 지나치게 많다 보니까 이 제도가 그럼 누군가는 부담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국민연금 재정 불안정 문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2007년 반쪽짜리 국민연금 개혁이 됐지만, 원래 당시 정부가 추진했던 개혁안은 보험료를 12.9%, 지금보다 한 4%포인트까지 올리는 거였습니다. 네. 그래서 보조금을 과도하게 받지 말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보조금이 있다 그래서 이걸 기본 전제상을 놓고 기초연금을 거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앞으로 발전 방향과 봤을 때 이건 굉장히 좀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사실관계에서 지금 김영하 선생님 두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보다는 이제 기초연금액이 올라가니까 다 더 받게 되죠. 근데 지금 그 기초연금을 지금보다 2배 올리는 20만 원 올리는 게 박근혜 대통령이 새로 만든 공약이나 정책이 아니고요. 이미 현 기초노령연금법이 2028년에 지금 가치로 20만 원 주는 것으로 지금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번 대선의 공약은 문재인 후보나 박근혜 후보나 모두 다 2028년에 현재 금액으로 20만 원 줄 거를 앞당기는, 한 10년 앞당기는 거였어요. 근데 이번에 앞당기면서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은 차등 지급이 없습니다. 다 20만 원을 드려야 되는 건데, 이번엔 앞당기면서 차등 지급 원리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 선거가 없이 그대로 갔을 때 2028년에 50대, 40대 사람들은 선거가 없었으면 그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라 20만 원을 받았을 텐데요. 이번에 인수위원회에서 나온 국민행복연금에 의거하면 14만 원, 16만 원 이렇게 받게 됩니다. 지금 기준으로는 오르지만요. 현행법이 그대로 그냥 흘러갔을 때 2028년 기준으로 보면 절대적 삭감이죠. 그것까지 그것까지 말씀하셔야죠. 오해가 있는데, 아까 이제 우리 오건호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사실은 우리 뭐 국민행복연금이 뭐 새로운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현재 제도 정도로 이야기하려면 그건 새로운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28년에 실현하려고 하는 걸 갖다가 사실은 이제 앞당긴 거죠. 앞당겼다는 그 개념이 맞고요. 그런데 지금 현행 기초노령연금 제도도
20만, 10만, 9만 7천 다 똑같이 주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그 국민연금하고 이제 기초노령연금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같은 경우는 조정 구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 수준에서 조정 구간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국민연금을 40만 이상 되는 사람은 기초노령연금을 아예 안 줍니다. 아예 그런 구간이 그렇게 제도가 돼 있고요. 그런 개념을 그대로 연장시킨 개념으로 오히려 가깝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지금 굉장히 좀 복잡하게 자꾸 이제 이게 뭐 행복연금이라는 이름으로 장명을 하고 또 거기에다가 통합 운영한다는 말을 자꾸 하고 이러니까 국민들이 자꾸 국민연금 가입한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더 받는 게 걱정하는 게 아니고 국민연금이 혹시 기초연금 때문에 뺏기지 않을까 하는 그 걱정 하나 하고 그러면서 왜 연금보험료는 또 올리겠다는 거냐 하는 그 두 개의 모순된 이야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구심을 폭발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 좀 더 명확하게 해주는 그런 것이 필요한데 이게 지금 그 설왕설래하면서 국민들이 더 혼란스러워지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게 그 약간 뭐 사실관계 제가 말씀드린 사실관계 그대로 얘기하면요. 두 가지 측면에서 오건호 박사님 말씀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그 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2008년부터 2028년까지 점차적으로 기초노령연금 5에서 10%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하나도 안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 그대로 놔뒀으면 거의 안 올라갔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겁니다, 이게. 지금 아무도, 잠깐만. 2028년에 두 번째. 20만 원 지급이 명시돼 있는데 이행 방안이 없어서 그런 거죠. 두 번째 어떤 거냐면요. 올리더라도 두 가지 방향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지금 포괄 범위를 40%를 확 줄이고 아주 줄이고 올리는 게 있었고요. 또 하나는 확 늘려서 70% 하든지 아니면 100% 하든지 늘려서 하는 두 가지 방안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하면 어떻게 하냐고 잠깐 제 말씀 좀 법을 바꿔야 되는 말씀 좀 거예요. 하고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말씀 좀 하고 그러니까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 있었고요. 그래서 그 기초연금법상에서 앞으로 2028년까지 포괄범위 70%를 유지한다 그런 말 전혀 없습니다. 그건 잘못 보신 겁니다. 포괄 범위는 없어요. 근데 네. 급여를 올리는 거는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40%. 그러니까 윤 박사님 매일 주장하시는 게 40%만 주자는 거잖아요. 내가 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모든 위원회 다 주지 말자는 거잖아요.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네. 지금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가능성이 더 많았죠. 뭐냐면 이게 이제 우리가 논의가 편의 저도 그렇겠지만 자기 편의에 따라 해석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 토론이 의미가 있으려 그러면 저희 네 사람 각자 의견을 말하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논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 하루빨리 정부가 명확하게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이거라 그러고 지금 뭐 토론을 계속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 부분이 일단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논란이 되는 부분은 2028년까지 A값의 10% 지금보다 그게 한 20만 원 됩니다. 올리는 건 그건 팩트 맞습니다. 오건호 박사님 말씀대로. 그런데 어떻게 올릴 건가에 대해서 그 국회에서 1년 동안 논의했지만 저 결정을 못한 게 제가 두 번 진술인을 다 갖고 우리 김 교수님도 두 번째 진술 공청에서는 진술인으로 왔습니다. 근데 뭐냐면 정부 그 당시 입장은 지나간 정부지만 이명박 정부에서는 아까 안 올린다 그래서 제가 그 팩트 확인을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준보편적인 제도 운영하는 건 불가피하다. 왜냐하면 노인 빈곤이 높으니까 우리 모두에 봤듯이요. 근데 앞으로 20년, 30년, 40년 지나면 국민연금 수급자가 늘어나니 거기에 비례해서 제가 아까 뭐 매번 한다는 것처럼 장기적으로는 65세 노인 한 40% 또는 50%까지 이걸 좀 줄이면서 대신 급여율을 올리자. 이게 정부안이고 당시 정부와 한나라당 당정 협의까지 마치는 안입니다. 그래서 왜 못 올렸냐면 이 범위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합의가 안 돼서 못 올린 거지 올리는 건 맞다는 겁니다. 네. 일단 여러 가지 이 국민연금을 그 제도가 시행돼서 지금까지 국민연금 가입자가 꾸준히 늘어오던 상태에서 기초연금의 지급액이 이제 올라가는 그 시점에 맞물리면서 이런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백지 상태에서 출발했더라면 이런 문제는 없었을 텐데 공교롭게도 또 이제 국민연금을 한 2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박탈감을 느끼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이제 아까 교수님께서도
제대로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오해는 없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이런 그 일부 자신의 그 피부에 와닿는 그 체감하기로 손해 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국민연금 뭐 폐지 운동을 펼치자. 그래서 뭐 이제 탈퇴하겠다 이런 운동도 벌어지고 있거든요. 실제로 트위터에서도 뭐 우려가 현실로 국민연금 순가입자 탈퇴가 급증, 뭐 누구를 위한 정치인가 뭐 이런 얘기까지 올라오고 있는 실정인데 그러면 좋습니다. 정말 딱 그분들만 지금 생각을 해보죠. 정말 국민연금 액수가 20만 원, 30만 원 정도 되는 분들, 그분들은 그럼 지금 감정이 움직이는 대로 그냥 탈퇴하는 게 더 맞습니까? 그러면 저 기초연금을 20만 원 받으니까요. 아니면 그분들 그냥 좀 손해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받기 때문에 20만 원 다 못 받고 내려가야 되는데 기초연금의 액수는 일단은 지금 네. 무슨 말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민연금은 자기가 원한다고 가입하고 원하지 않는다고 탈퇴하고 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강제가입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할 수 이미 없고요. 가입자들이 또 이미 있지 가입자도 않습니까? 같은 경우는 자기가 소득에 여유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가입 대상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걸 하나의 노후소득의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로 추가적으로 하나 더 가입하는 겁니다. 그럴 때 국민연금제도는 분명히 현행의 지금 지금 급여 수준은 50% 아직은 50% 정도 수준이고 그 좀 더 떨어지게 돼 있지만 50% 수준이고 보험료 9%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개인연금에 가입하는 것보다는 2배 이상 이익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를 들면 국민연금 탈퇴하고 개인연금 가입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 국민연금 가입을 탈퇴하시면 안 됩니다. 그 국민연금 물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국민연금은 우리가 상대적으로 뭐 개인연금 받고 우리가 기초연금 받고 안 받고보다도 국민연금을 가입하면 자기가 보험료 낸 것에 이자를 붙여서 받는 금액이 한 2배 정도를 아직도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우리나라의 가장 유리한 노후소득 설계 제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가입 제도를 하더라도 절대 가입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탈퇴하면 안 된다. 네, 근데 예. 네, 지금 그 인수에서 그 국민연금 기초연금 통합 논의가 많이 이제 언론에 보도되면서 이제 많은 국민연금 가입자분들이 이제 혼란을 느꼈는데 이제 그게 뭐 중앙일보에 뭐 며칠 전에 보도가 됐습니다. 처음으로 2월 달에 6,359명 임의 가입자가 탈퇴를 했습니다. 네네. 순으로. 그래서 네, 이제 실제로. 이 부분이 시사하는 바에 대해서는 지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김영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현존하는 어떤 노후소득 보장제도, 연금 상품 중에서 국민연금처럼 좋은 제도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통합 논의가 어떤 식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임의 가입자들이 왜 이렇게 탈퇴를 하냐면, 그러니까 뭐 이 양반들이 굉장히 보험료를 많이 내서 예를 들면 연금액을 뭐 50만 원, 70만 원 받는 분들이면 상관이 없지만 네. 보통 임의 가입하는 분들이 한 10년 정도 채워서 뭐 연금 주부나 받는 게 자영업자 뭐 이런 분들이죠. 20만 원 안팎 받을 분들이 많은데 이런 양반들이 어떤 생각을 지금 하고 있냐면 통합 논의에서 국민연금이 있으면 차등 지급한다 그러니 네. 일단은 기초연금 나 20만 원 다 받는 걸 생각을 하고 국민연금 보험료 예를 들면 8만 5천 원, 뭐 9만 원 내는 것들을 갖다가 개인연금에 들어서 네네. 기초연금 20만 원 하고 개인연금 하고 두 개 이렇게 받겠다 이런 생각들이 좀 많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유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저소득 자영자 불안전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뭐 골프장 캐디, 레미콘 기사 등등 학습지 교사 이런 분들은 뭐 지금 하루하루 사는 게 좀 힘들어서 뭐 그 캐디 분들이 다 저소득자라는 건 아니고요. 지금 보험료 내기도 부담스러운데 이걸 내가 내야 말까 하는 그런 갈등 요인을 굉장히 키우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이런 유인이 최소화되는 쪽으로 지금 어쨌든 제도는 설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요, 미가입자가 뭐 큰 손해를 보고 그것 때문에 나가니까 문제가 되고 그래서 뭐 국민연금이 종말을 맞이할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거 전혀 이제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요, 임의가입자도 여전히 국민연금을 받으면 이익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여전히 기초연금을 하더라도. 두 번째는 임의가입자가 원래 상당히 제한되게 허용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국민연금에서 적용 제외된 사람,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들, 주부들이죠. 네네. 이분들을 가입을 촉진시키는 목적으로 최근에 약간 이렇게 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완화돼서 이제 최근에 많이 늘어났죠. 늘어났는데 이것은 이제 그 기초연금이 없을 때는 그 국민연금 임의 가입이라도 견뎌서 적용제외자들을 이렇게 포함시켜야 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근데 기초연금이 있을 때는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하지만 국민연금 부분 핵심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적용 지역에 대한 주부들 중에서 여기에서 이미 가입하는 사람들은 개중에 나은 사람들입니다. 나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물론 이제 계속 이익도 보고 하니까 계속 자기들이 연금 가입해서 국민연금 급여를 타는 건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약간 준다고 해서 국민연금 전체 제도가 뭐 흔들리고 말고 그런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주목해야 될 게, 그러니까 그 규모로 보면 이미 가입자 분들은 적어요. 그리고 의무적으로 강제로 가입하실 분들은 또 탈퇴도 사실상 제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른바 자신의 선택 재량이 있는 분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건 그분들만의 판단이 아니라 내가 법적으로 탈퇴는 하지 못하지만 제도 안에 있는 분들이 갖고 있는 민심의 표현이에요. 국민연금에 대한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혹은 불신이 이렇게 쌓일 때 사실은 제도 개혁하기가 굉장히 어렵지요. 그래서 저는 정책 당국자들이 그 몇천 명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보실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아주 바로미터 지표입니다. 아주 굉장히 저는 심각하게 해석해야 될 지표라고 봅니다. 이 문제 논란을 제가 아주 핵심을 자꾸 들여다봐야 되는데 겉도는 것 같아요. 이미 가입자는 제가 이제 예로만 들었지만 6,400만 명. 근데 이미 가입자는 별로 6,400명. 이게 별로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핵심은 이제 우리 기초연금 도입 원래 하자고 주장들이 왔던 배경이 우리나라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 20만 명 중에서 500만 명이 보통 실직 사업 실패로 보험료를 안 내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미 가입자는 자기가 가입 탈퇴가 자유롭지만 다른 사람들은 의무 가입이라서 제도에서 빠져나올 수는 없습니다. 근데 어떤 요인이 생겨나면 지금도 납부의자에서 한 500만 명이 보험료를 안 내고 있거든요. 이런 집단을 양산시킬 수 있다는 거죠. 왜냐니까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서 많이 비판받는 게 그거 뭐 20-30만 원밖에 못 받는 제도 아니냐 이렇게 또 한쪽에서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월 99만 원 그러니까 100만 원 정도인 소득자가 지금 15년 보험료를 내면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24만 7천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어떤 계산을 할 수 있냐면 저소득, 중위소득 이하 저소득층들 있지 않습니까? 부부가 국민연금이 하나도 없을 경우는 20만 원, 20만 원, 40만 원인데 그 인센티브 유인을 줄이기 위해서 병급 조정에서 20%는 깎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합치면 32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네. 구체화되진 않았지만 네. 32만 원을 국민연금 보험료 월 100만 원짜리 양반이 받으려면 20년 이상 보험료를 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잘못 저희가 제도 설계를 하면 가입을 법적으로 가입 탈퇴하고 뭐 이런 부분이 아니라 상당히 보험료 안 낼 쪽으로 강한 유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초연금 제도라는 게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제도를 우리나라의 노소득 보장의 기관축은 국민연금입니다. 그냥 열심히 소득이 있으면 열심히 보험료 내고 그리고 열심히 가입하고 그래서 노후에 가입한 불입한 기간이나 소득 기준으로 해가 연금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노후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누구나.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60살 지금은 뭐 젊었을 때 나는 뭐 그냥 몇백만 원 벌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노설계를 해보면 60% 정도가 소득이 없는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실은 국민연금 열심히 가입하지 않으면 자기 소득은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연금 제도가 중심인 겁니다. 다만 이 기초연금이라는 것은 열심히 가입했는데도 불구하고 5세나 60대 되는 시점 보니까 내가 노후소득 보장받을 게 하나도 없더라. 연금보험료도 못 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보완해 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국가 공공부조 제도 있지 않습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금 월 한 45만 원 정도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45만 원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럼 모든 사람이 일 안 하고 그냥 다 공공부조 제도로 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이야기죠. 그런 말씀이. 이거는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대로 열심히 가입하는 거고 위험했을 때 60세나 65세 됐을 때도 나는 아무것도 소득이 없을 위험이 있으니까 그럴 상황이라도 국가가 최소한 20만 원 보장해 준다라고 국민한테 안심시키는 제도입니다.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 줘야죠. 그런 식으로 제도가 가도록 우리가 보완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갈 확률이 좀 많다는 겁니다. 아니 지금 뭐 분명히 지금 팩트로 말씀하셔야 되는 게 이 유인이 굉장히 많게 만들어 놓고서 안 갈 거라는 건 우리 주장일 뿐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다 가겠네요. 모든 국민이. 현재도 우리 500만 명 보험료를 안 내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왜 이 사람들이 다 낼 거라고 우리가 그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지금도 그럼 지금 때도 안 내는 건 왜 그렇습니까? 지금 보험료 소득이 없고 힘드니까 못 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해 소득이 있는데도 안 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소득 있는 사람 중에서 안 내는 사람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은 그건 불법이죠. 그걸 갖다가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팩트는 지금 기초노령연금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아까 윤 박사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한나라당 당정협약에 끝낸 건 어떤 거였냐면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게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또 지금 박근혜 정부 안에서 나온 거는 국민연금 받고
그 추가적으로 기초연금을 받는 겁니다. 보십시오. 그러니까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는 안에서 국민연금을 탈퇴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국민연금도 받고 기초연금도 받는 안이 더 국민연금을 보호하겠습니다. 그거는 뭐 명확한 겁니다. 국민연금 내가 지금 안에서는 국민연금을 받고 추가적으로 기초연금을 받게 돼 있는 겁니다. 그 정도의 차이가 약간 차이 나는 뿐이죠. 근데 기존의 이명박 정부나 윤 박사님 계속 주장하시던 아까 말씀하셨던 그 안에서는 국민연금 받는 사람은 앞으로 기초연금 못 받는다 이거였어요. 그럼 그런 안에서는 절대로 국민연금 가입 안 하죠, 사람들이. 국민연금 받는 사람이 기초연금 못 받는다는 건 아니었고 기초노령연금 받는 사람들은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에 떨어지는 그러니까 국민연금 받는 사람이 다 최저생계비 넘는다는 보장 없지 않습니까? 네. 지금 국민연금 평균액이 2, 30만 원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서 왜 또 그런 네. 주장을 하십니까? 최저생계비가 55만 원 정도인데. 선생님 오늘 네 분을 모셨는데 이 기초연금,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이렇게 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고 해석이 다른 것은 제가 놀랄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들이라면 어느 정도는 일치된 의견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건 아무래도 이 제도에 대한 아직 그 확실한 개념 정의가 안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직도 시간이 많이 필요해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원래 예정은 내년 7월, 아직 뭐 1년 반 정도 가까이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만 과연 그렇다면 잘 될까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데 1년 반, 뭐 내년 7월 시행이 가능할까요? 그런 생각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결국 이제 국회에서 법을 손질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만만한 과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만약에 이게 그대로 뭐 확정이 안 되고 이 상태 그대로 이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현재 받고 있던 법 개정이 안 되면 이제 현행 제도대로 가겠죠. 현행 제도 그대로. 법 개정이 안 되면 현행 제도라는 게 지금 2028년까지 A값의 10%니까 지금 현재 20만 원 정도로 가게 돼 있는데 네. 법 개정이 안 된다 그러면 5%에 묶여서 그냥 97,100원 이쪽으로 갈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그 월 97,100원이라는 액수가 지금 우리 OECD 회원국 중에서 노인 빈곤이 제일 높은 상황에서 아주 저소득 노인한테는 이게 충분한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런 그렇죠. 관점에서 저희가 적당한 어떤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빨리 제도가 좀 고쳐는 쳐야 될 거는 같습니다. 근데 이제 걱정은 그렇다면 어쨌거나 재원 마련도 상당히 시급한 문제인데 그것을 세금을 더 걷지 않고 과연 도입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이 될 것인가? 이 문제는 사실은 많은 국민들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제 그 기초연금 도입하면서 우리가 향후 내년 7월 달부터 도입한다 하더라도 총액 현재도 기초노령연금 들어가고 있으니까 총 40조 원 정도를 갖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조 원이 뭐 많다면 많은데 사실은 지금 현행 그 기초노령연금 제도에 의해서 돈 지불되는 것도 거의 한 15원 내지 16조 원 지불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4년 앞으로 5년 동안 25조 원 정도가 더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선거 공약 실현을 위해서 135조 원의 예산을 갖다 조달하겠다라고 네. 지금 이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가능하면 이제 이 야권에서는 왜 세금 더 걷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박근혜 정부 입장에서는 그것보다는 일단은 일반 국민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이 굉장히 낭비적으로 쓰여지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단 줄이자. 네. 그리고 세금 안 내고 있는 지하 경제도 아직 많다고 생각하시고 계시거든요, 국민들이. 그것부터 줄이자. 그것부터 줄이고 하면은 거의 4분의 3 정도는 조달 가능하다. 135조 원 중에서. 뭐 그런 개념에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뭐 그 재원에 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에 있어서 우리 40조 원에 해당하는 돈 재원 조달은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다만 이제 노인 인구 비율이 계속 늘어나게 돼 있기 때문에 네. 이 수급자가 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비해서 이 제도가 어떻게 좀 조정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그때에서는 재원을 조달 가능할 것인지 뭐 이런 부분까지 대응을 해서 이번에 얼마 남지 않은 1년 반 동안에 충분한 좋은 제도를 만들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지하경제 양성화를 비롯해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저는 박근혜 정부가 여기 아주 힘을 쏟아야 된다고 보고 기대가 큽니다. 그런데 또 공약집인데 공약집에 보면 이제 박근혜 후보가 공약집에 각 그 자기 복지 공약별로 임기별로 필요한 금액을 명시해 놨습니다. 기초연금 도입으로 추가 15조 원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차등 지급하더라도 그 금액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복지 공약을 실현하는데 한 130조 원 정도 든다고 했는데 이미 기초노령연금에서부터 지금 펑크가 나 있는 거죠. 그러면 애초 계획했던 것보다 지하경제를 더 파셔야 되는 건데 파야죠. 파긴 파야 되는데 사실 굉장히 걱정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오건호 박사님 우려하는 건 이해가 되고요. 근데 그걸 이제 한다고 했으니까 감시해야죠. 국민들을 감시하고 정말 하는지 그걸 감시해야 될까.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 전체 정부 지출에서 복지 지출이 28% 정도 쓰고 있는데 OECD는 다 아시다시피 50% 정도 쓰고 있죠. 그러니까 가장 뭐 지하 경제 이런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재원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정부 재원을 재구조화하는 겁니다. 정부 재정을 다시 뭐 조정을 해서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돈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전체 50%에서 이미 22% 정도의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나라 비교한다면 22% 정도의 여지를 가지고 그것을 조정해서 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고요. 지금 뭐 기초노령연금 돈이 많다 그러는데 그게요 10조 정도 들 걸로 예상되는데 그게 GDP 1%가 안 됩니다. 지금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요 이미 OECD 국가의 연금 지출의 평균적인 지출은요 8%에서 7% 정도 쓰고 있습니다 이미. 그 정도 돈은 충분히 조세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또 이렇게 뜨거운 논쟁을 함께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부족해지는데요. 마무리하실 시간만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국민행복연금 이제 뭐 계획대로라면 시행 1년 조금 넘게 남아 있습니다.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박근혜 새 정부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이 문제를 조금 각각의 의견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패널을 먼저 없을 것 같습니다. 임 박사님 그 내용으로 소개해 주실 수 있으면 간단히 소개를 해주시죠 먼저. 이게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이게 잘 보이려나요? 네. 제가 다른 방송 출연하면서 만들어 주셔서 좋아서 갖고 왔는데요. 네네. 공적연금 정책 목표가 누구나 연금을 받아야 되고 또 먹고 살 만큼 연금이 지급이 돼야 되고 또 다음 세대도 누리는 연금 이 세 중에서 어느 거 하나도 빠뜨릴 수 있는 정책 목표는 없거든요. 그런데 네네. 이게 가만히 보면 한 가지 제도로 이 목표 달성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보험료 안 낸 사람한테 충분히 먹고 살 만큼 준다 그러면 그 제도는 후세대 부담이 너무 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실제 현실로 돌아보면 굉장히 제약 요인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제약 요인을 저희가 충분히 고려하면서 후세대한테 크게 부담 안 주고 또 가급적 어떤 제도든 뭐 국민연금 제도든 아니면 기초연금 제도든 연금 못 받는 사람이 없는 쪽 또 받는 경우에서 어떤 사람은 국민연금 130만 원 받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국민연금 뭐 10만 원 아니 15만 원 뭐 20만 원 받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런 분들이 어떤 형태로든 좀 더 적절한 액수가 돌아가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쪽으로 간다 그러면 국민적 합의 도출하는데 크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자 시간이 아주 짤막하게 좀 해주시죠. 뭐 교수님 해주실까요? 네.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나라 이렇게 노인 빈곤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노인들이 사실 우리나라의 지금의 경제 성장을 이뤄낸 분들이라는 측면에서 이런 것들은 사회적으로 전혀 용납할 수 없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이 지금 돈이 좀 많이 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당연히 해야 될 것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것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이번 정부가 아무쪼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건호 박사님. 예. 국민연금 기금을 쓰지 않겠다고 해도 이제는 국민들이 믿지 않습니다. 연금에 관련된 정부의 신뢰성이 떨어졌습니다. 앞으로도 국회까지 가려면 험난한 과정인데요. 있는 그대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저는 최대의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뭐 그 인수위안이 나왔지만 합의는 이제부터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너무 막 그냥 그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논의하는을 통해서 국민들이 정말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국민행복연금 이 부분 실제 뭐 사실은 공약 때부터 많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만 그 시작은 지금부터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 모든 내용 그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또 기초연금에 대한 부분까지 모든 설명을 잘 그 전달이 되고 또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시행이 돼서 모든 국민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는 그런 연금 제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설전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